이경화증은 치료가 가능한 병입니다. 그런데 진단을 해야 치료를 할 텐데 이경화증을 제대로 진단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로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이어앤썰 임현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듣는 것이 서서히 나빠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달팽이관과 청각신경 기능이 서서히 감퇴하기 때문에 갈수록 소리가 조금씩 덜 들리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정상적인 노화의 과정이며 우리는 통상 난청이 해마다 조금씩 진행하는 것을 질병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청력이 떨어지는 이런 진행성 난청이 자연스러운 기능 감퇴의 과정이 아니라 특정 질병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를 통해 청각 기능이 회복될 수도 있는데도 이런 사실을 모른 채 그냥 지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런 경우 중 대표적인 예인 이경화증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증 또는 귀경화증은 귀 안에서 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뼈가 서서히 굳으면서 점차 청력이 떨어지는 병입니다. 소리가 달팽이관으로 전달되는 것이 감소되면서 잘 안 들리게 되므로 소리 전달의 문제인 전음성 난청에 해당합니다. 달팽이관과 청각신경의 기능 자체가 감소되는 신경성 난청과는 전혀 다른 상태입니다. 고막과 달팽이관 사이는 이소골이라고 하는 3개의 작은 뼈로 연결됩니다. 고막에는 추골이라고 하는 1번 뼈가 붙어 있고 달팽이관 입구에는 등골이라고 하는 3번 뼈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침골이라고 불리는 2번 뼈가 1번과 3번 뼈를 연결하여 고막부터 달팽이관 입구까지 소리의 진동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 경화증은 달팽이관 입구에 붙어 있는 세 번째 뼈인 등골이 굳으면서 소리에 맞춰 진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고막에서 이소골을 타고 전달된 소리의 진동이 굳어버린 등골에서 막히면서 달팽이관 안으로 소리 에너지가 잘 전달되지 못하게 되고 청력이 떨어집니다. 이경화증이 생기면 청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청력이 떨어지는 속도는 대개는 매우 느려서 수년에 걸쳐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 청각의 변화를 잘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상 20, 30대의 나이에서 시작하지만 더 이른 10대나 더 늦은 40대에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병이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발병한 후 진단될 때까지 수년부터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진단이 되지 않고 병이 매우 진행되면 달팽이관 입구가 완전히 굳으면서 소리 전달의 문제뿐만 아니라 달팽이관 신경기능 자체가 떨어지거나 어지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경화증은 여성에서 좀 더 흔한 경향이 있고 환자의 절반에서 양측 귀에 발생합니다. 양측 귀에 발생할 수 있고 매우 서서히 난청이 진행하는 특징 때문에 노화에 의한 난청이 조금 일찍 온 것으로 잘못 판단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른 나이에 발생하여 진행이 빠른 경우는 선천적으로 청력이 떨어진 것으로 오인하고 보청기 출력만 계속 높이며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화증에서 귀의 뼈가 굳는 것은 뼈의 비정상적인 변성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귀의 뼈가 물러졌다가 다시 섬유화되는 변화가 누적되면서 점차 뼈가 굳게 됩니다. 뼈의 변성이 생기는 이유는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뼈의 유지와 관련된 유전자의 문제로 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유전자의 결함이 함께 작용하여 이 경화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유전되는 경향도 있어서 상당수의 환자에서 가족 중 이 경화증으로 추정되는 난청 환자의 가족력이 확인됩니다. 인종적인 차이가 커서 백인에서는 상대적으로 흔하게 발생하는 반면 동아시아인에서는 훨씬 드물다는 점도 유전적 요인을 나타내는 점입니다. 유전자의 문제 이외에도 호르몬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여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여성에서 더 이 경화증이 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화증이 다른 난청 질환과 확연히 구분되는 중요한 점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경화증 환자는 청각 기능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경화증은 소리가 전달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긴 전음성 난청이기 때문에 소리 전달의 문제를 해결하면 청력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경화증에서는 달팽이관 입구에 있는 세 번째 이소골인 등골이 움직일 수 없게 굳어 있어 달팽이관 안쪽으로 소리를 전달할 수 없습니다. 수술을 통해 등골이 굳어 있는 것이 확인되면 굳어버린 등골을 제거하고 등골의 역할을 할 인공 구조물을 설치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고막부터 달팽이관 안쪽으로 이어지는 소리의 전달을 회복시켜주면 청력이 크게 향상되게 됩니다. 수술을 통해 청각 기능 자체의 획기적인 개선이 가능하며 이는 다른 신경성 난청이나 노화성 단청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경화증은 치료가 가능한 병입니다. 그런데 진단을 해야 치료를 할 텐데 이경화증을 제대로 진단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로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경화증이 상당히 드문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난청의 원인이 이경화증이어도 일반적인 난청으로 생각하고 난청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지 않아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난청이 매우 서서히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아주 천천히 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난청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병원을 찾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환자의 연령이 높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노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그냥 보청기만 쓰고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점으로 청각검사를 해도 진단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청각검사는 귀에 헤드폰을 쓰고 측정하는 기도청력과 귀 뒤에 뼈에 진동기를 붙여서 측정하는 골도청력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경화증은 전음성 난청이기 때문에 기도청력이 크게 떨어져 있어도 골도청력은 훨씬 좋게 나타납니다. 기도청력과 골도청력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이경화증 진단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건강검진, 보청기 센터,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흔히 시행되는 청각검사 시 골도청력을 측정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난청 환자의 대부분이 골도청력의 측정이 꼭 필요하지 않은 감각신경성 난청 환자이기 때문에 골도청력 측정을 생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골도청력을 측정하지 않으면 이경화증은 절대로 진단할 수 없습니다. 이경화증이 흔하지 않은 병이지만 난청 환자들 사이에 섞여서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난청이 있다면 치료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적어도 한 번은 정확한 청각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경화증은 수술로 고칠 수 있는 병인데 제대로 수술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이경화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만큼 동아시아인에게 이경화증은 흔하지 않은 병입니다. 아마 과거엔 일선병원에서 청각검사를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진단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을 것입니다. 진단과 수술 기술의 발전으로 최근 수십 년 사이 우리나라에서도 이경화증 수술이 상당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이경화증 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의사도 1년에 20건 이상 수술하는 일이 잘 없을 정도로 이경화증 수술은 흔하지 않은 수술입니다. 동시에 특별한 기구와 정교한 기술을 요하며 수술 합병증으로 청력이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는 매우 고난도의 수술입니다. 큰 병원에서도 어쩌다 한번 하는 수술인데다가 고난도의 수술인 만큼 충분한 경험을 가진 수술 의사를 만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수술을 결정할 때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경화증은 진단만 제대로 된다면 수술을 통해 청각 회복이 가능한 질환입니다. 이경화증은 병이 흔하지 않고 서서히 진행하는 특성이 있으며 세밀하지 않은 청각검사로는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진단이 안 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화증이 많이 진행되면 등골이 너무 굳어서 수술이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적시에 적절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은 수술 결과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흔치 않지만 치료가 가능한 질환인 이경화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경화증 외에도 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